오늘 해병대 전성기념식 전야제를 맞이해서 사진전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전은 마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산 주변에 창원, 삼진지구, 함안지구에서 2달 동안 싸웠던 그 내용들, 그 사진들을 주로 해서 여기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 보면 좀 뜻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6.25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입니다. 최빈국인데도 불구하고 유엔 결의에 의해서 63개국이나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옵니다. 물론 군인을 보내준 나라들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전부 63개국이 나라인데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 한 개 국가를 위해서 63개국이 합해서 활동한 일은 없습니다. 없고 당시에 저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어디 붙은 줄도 모르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거는 스티코프라는 소련 군사 고문단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 이미 6.25가 그 이전에 소련군들이 도와주고 있었다는 걸 증거가 되는데요. 이걸 보면 29일 만에 부산까지 완전히 점령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7월 31일 요 부분만 남은 것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산이 여기에 있는데요. 대구하고 마산이 지금 점령이 안 됐습니다. 마산 바로 위에. 실제로는 마산 바로 북쪽에 칠원서도 열흘이나 전투가 있습니다.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가 킨 사단장 25사단장입니다. 진주가 7월 31일 날 진주가 점령이 됐을 때 마산이 대단히 위급하다는 걸 알고 워커 장군이 25사단을 마산 방어를 위해서 내려다 보냅니다. 그 25사단은 8월 1일 날 명령받고 8월 2일 날 마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루 만에 1개 사단이 그 긴 거리를 옮기는 아주 훌륭한 작전을 수행을 하죠. 이분은 마이클 대링인데요. 진동초등학교에 본부를 둔 창원지구 전담한 연대장입니다. 요분은 24연대장으로서요. 챔프니 연대장인데 함안지구를 주로 담당한 연대장입니다. 요 5연대 전투단장은요. 이게 특별한 소속이 아니고 이 25사단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왔던 그런 전투단입니다. 자, 우리가 이분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분은 김성은 중령입니다. 이분은 이 마산 방어 전투의 해결사입니다. 8월 3일 날 고사리 전투, 8월 7일 날 태봉 전투, 8월 10일부터 12일 동안 옥류봉 서북산 전투, 12일 함안 전투, 그리고 16일 날 진동에서 17일 날 통영 상륙작전까지 아주 공이 혁혁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투공으로 1계급 특진도 하고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별칭도 붙고 그렇습니다. 전 병사들이 1계급 특진을 맞습니다. 전 병사들이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특진. 예,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8월 1일 경북 상주에서 이동하는 장면이 요거는 함안으로 24연대가 옮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건 사진이 좀 흐린데요. 옥류봉이라고 진북면에 있는 그 2번 국도 길목입니다. 그래서 전투가 아주 치열했던 장소입니다. 요 사진은 안민고개입니다. 안민고개는 전투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안민고개에 진을 쳐서 보초를 서게 했습니다. 해군 생도, 이 사람들은 추정해보면 아마 5기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퍼싱 탱크, 그 다음에 이게 105mm 곡사포, 6.25 때 가장 유용하게 썼던, 활약이 대단했던 무기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쟁이 계속 길어지니까 군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원병들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요건 부산입니다. 부산 사상지구쯤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그 사람 지원병들은 이제 훈련하는 장면인데요. 목총으로 훈련하고 군복도 입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쭉
지나갈까요? 네. 여기는 25사단 본부입니다. 25사단 사령부인데 마산 완을초등학교입니다. 여기 보면 도슴이 보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도슴이 좀 보이고요. 요 사진 반대편에서 찍은 거 보면은 학봉이 보입니다. 그래서 완을초등학교라는 거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요것은 마산 고등학교입니다. 바로 완을초등학교 앞뒤로 있는 학교인데, 요거 이제 진에서 한포 사격을 하는 장면입니다. 서북산, 여항산 쪽으로 한포 사격을 하는 거죠. 여기는 종군 기자들인데요. 이 사람은 희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희긴스는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이름을 만들기도 했고요. 8월 3일날 진동초등학교 전투 때에 교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그 겪은 전투 기록을 한국전쟁에 생생하게 씁니다. 그걸 써가지고 기자상을 받기도 합니다. 필리상을 받습니다. 요거니까 아까 그 지원병들이 이제 마지막 훈련 마치고 이제 전방으로 배치되기 직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훈시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대통령께서 현장을 참 많이 찾았었어요. 예. 이 사람들은 인민군 포로인데요. 당시에 인민군들이 밤에는 전투를 하지만 낮에는 주로 민간인 복장으로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인민군과 민간인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냐면 8월 15일에 동네를 다 비우라, 무조건 피난을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 놓고 동네를 없애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피난을 다 안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학살이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피난 가는 사람은 내가 집 놔두고 못 놔주고 왜 가나? 북한군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서울 사람들입니다. 서울 사람들인데 인민군 6사단이 마산에 막혀서 못 가고 있으니까 김일성이 7사단을 만들어 보내줍니다. 그 7사단은 서울서, 대전서 만들어 가지고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을 모아서 옵니다. 서울서 징집된 서울학생입니다. 얘들 현동에 있는 미군 묘지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미군들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이게 공동 묘지를 만들어 놨죠. 미군들은 그래 놓고 전쟁 끝나고 와서 수습을 하고 3년쯤 지내고 다시 수습을 하고 3번을 수습을 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아직 1000명이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다 찾아가도 1000명 정도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피난민 행렬인데요. 함안에서 마산으로, 요건 또 걸어서 마산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이고, 당시에 마산 시민이 15만인데 피난민이 20만 명입니다. 도저히 수용이 안 돼가지고 거제로 보냅니다. 수송함에 태워서 거제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고현이라고 합니다. 인민군이 여기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싸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여항산 밑에 있는 광산입니다.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광산인데요. 여기 오곡 앞에도 있고 군북 쪽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항산 밑에 광산에다가 보급품을 재놓고 숨어 있었기 때문에 뭐 비행기 포격이나 도저히 함락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밤만 되면 올라와 싸우고 낮에는 들어가서 치고 해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도 피난을 합니다. 학교도 통째로 피난을 해가지고 그 부산인데요. 부산에 학교에 빈 교실이 있으면 교실을 쓰고 없으면 마당에 천막을 쳐고 쓰고 심지어 어떤 학교에는 2개 학교, 3개 학교가 들어가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가 이사를 와서 수업을 했고요. 이런 거나 학생도 피난을 와서 그 지역 학교에 갑니다. 이거는 용마고등학교인데요. 평안도에서 피난을 온 학생입니다. 그 용마고등학교에 지원서를 내서 학교에 공부를 합니다. 얘들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평안남도라서 고향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도 용병들입니다. 용마고등학교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8명의 학도 용군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담임 선생님이 1차 학도 지원병으로 갔다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1차 8월 29일 갔다가 51년도에 사망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그걸 쓰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23년도 5월인데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진북면에 있는 옥녀봉에서 발굴한 유골들입니다. 국방부에서 이 유골들을 발굴을 해서 위령제를 지내고 산청 호국공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 외에도 이건 박격포탄이고요. 박격포탄, 수류탄, 기타 할 것 없이 아직도 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산에 다니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발굴 보이면은 즉시 국방부에 신고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게 마지막 칸이거든요. 리차드 티몬스라는 리차드 티몬스 미 팔군 살인관입니다. 1995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6.25 때 전사한 자기 아버지가 전사한 곳을 찾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서부산이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결국 서북산에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중대장 대위로서 서부산 전투에서 죽습니다. 총을 맞고 부송이 되는 도중에 한 번 더 맞고 죽습니다. 근데 시체는 1년 뒤에 찾아가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와서 여기다 서부산 전쟁비를 세웁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미 8군 사령관 아버지. 그렇습니다. 리차드 근데 티몬스 장군. 이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죽은 티몬스 장군의 아들은 8군 사령관이 돼서 왔고, 그 손자 티몬스는 판문점에서 근무를 합니다. 지금도요? 아니,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돌아갔죠. 예. 그 3대가 우리나라를 지켜준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요건 뭐 해병대 전첩비인데요. 하도 해병대 활약이 대단하다 보니까 전첩비를 세우고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 행사가 바로 내일 8월 10일입니다. 오늘이 그 전야제가 해당이 됩니다.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마산 방어 전투가 마산을 지키지 못했으면 그때 당시 임시수도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마산을 지키지 못하면 부산까지는 그냥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사에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우리 시민들부터 좀 알고 전사에서 좀 더 도움이 돼가지고 이걸 뭔가는 제가 볼 때는 나라를 건진 중요한 전투대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미군 중심으로 기록이 남아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군은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기록이 없죠. 해병대 김성은 장군이 써놓은 자서전 말고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있는데 할수록 이 전투가 중요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전투에서는 민간인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인민군에 지원을 했든지 강제로 잡혀갔든지 혹은 지게꾼으로 갔든지 국군에 징집이 됐든지 간에 2달 동안 싸우다 보니까 많은 군사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군사가 필요해서 많은 백민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나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좀 계속 이것을 확대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알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예, 충성.